지금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줘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의 2020년형 아이서티 1.4 터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일 트림입니다. 1865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 터보 엔진은 140마력의 24.7토크인데요. 1.4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반떼의 1.6 자연흡기 엔진은 123마력의 15.7토크죠. 그런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아이서티의 1.4 터보 엔진은 저 RPM 때부터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 운전할 때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운전할 수 있더라고요. 듀얼 클러치 미션은 변속도 빠르고 연비에도 좋아서 좋긴 한데 원리상 울컥거리는 변속감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는 변속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직접 몰아보면 저는 그냥 자동 변속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정말 민감하게 내가 이 차의 변속기를 느껴봐야겠다라고 신경 쓰지 않은 이상 자동 변속기와 딱히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아이서티가 아반떼와 같은 일반 준중형 차량과 승차감이나 안정성에서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이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토션빔도 잘 세팅되어 있다면 멀티링크 못지않게 좋다고요? 그런데 그건 폭스바겐 골프 같은 차량이나 그렇고요. 현대 기아 같은 일반 차에서는 토션빔이 아무리 잘 세팅되어 있어봤자 멀티링크의 승차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넘을 때 뒷자리에 타보면은 멀티링크의 차량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경우 일반 벌브 타입보다 확실히 밝고 빛이 명확하고요. LED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두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사이드미러는 기본적으로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리 각도도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차문 잠그면 접히고 열면 펴지는 것까지 전동입니다. 아이서티 같은 해치백 차량의 폴딩 시트는 활용성이 높은데요. 아반떼 같은 세단은 2열 폴딩이 된다고 해도 트렁크 입구가 작기 때문에 큰 부피에 짐을 넣을 수가 없죠. 하지만 아이서티는 해치백이라 트렁크 문이 크게 열려서 소형 가구 같은 부피 큰 짐 넣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트렁크에 허리 높이의 화분 넣을 수 있을까요? 조그마한 아이들의 책장 넣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서티는 가능하죠. 해치백이고 2열 폴딩이 되니까요. 운전석 유리의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됩니다. 운전석 창문을 원터치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끼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가 목이나 팔을 누를 일이 없어요. 후방 주차 센서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후방 센서가 더 중요하죠. 카메라로 보는 것과 센서가 알려주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분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후방 센서는 필수입니다. 스마트 트림 단점입니다. 아이서티에 직물 시트가 웬 말이죠? 거기다 열선 기능도 없어요. 직물은 가죽에 비해 덜 추우니까 열선이 없어도 된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추운 겨울에는 가죽이나 직물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아이서티 같은 차량에 스마트키가 옵션이라는 점도 아쉽습니다. 솔직히 스마트키나 무선 폴딩키나 단가로 보면 그게 그거죠. 굳이 이 무선 폴딩키를 옵션으로 빼서 이 차의 가성비를 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파킹 브레이크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옛날에는 핸드파킹 브레이크가 단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9년이죠. 그럼 뭐다? 네, 맞습니다. 핸드파킹 브레이크는 단점입니다. 매번 시동 끄고 내릴 때마다 손으로 당겨줘야 하고 출발할 땐 또 내려줘야 되죠. 거기에 아이서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잖아요. 이왕 쓰는 거 과감하게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센터 페시아 가운데에 이상하게 생긴 모노 액정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mp3 정보나 FM 라디오 주파수 정도만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실내 분위기는 정말 처참해집니다. 요즘 경차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차는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센터 페시아 디자인이 5인치 모노 LCD에 맞게 디자인되었다면 참고 봐줄만 한데 이건 누가 봐도 8인치 액정 들어갈 자리에 그냥 대충 5인치 끼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도 이거보단 이쁠 거예요. 요즘 현대차답지 않게 전방 충돌 방지 경고와 차선 이탈 방지 경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멈춰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선 안 넘어가게 스티어링 제어하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경고만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 두 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넣으면 되지 라고 해서 옵션 값을 봤는데 아이고 211만원이 나네요. 참고로 1800만원짜리 아반떼 스마트 등급과 1914만원짜리 코나 깡통에도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 등급에서 고를 수 있는 추가 마이핏 옵션들은 제가 이제까지 아이서티 가격표 번역을 미루고 또 미루게 된 주된 원인인데요. 이제까지 이렇게 머리 아픈 가격표는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보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세한 비교는 뒤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2,428만원이고요. 스타일 대비 563만원 올랐습니다. 대용량 브레이크의 경우 내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하겠다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옵션인데요. 브레이크 성능도 성능이지만 운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강하게 아주 자주 밟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대용량 브레이크가 냉각도 빠르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잠기는 페이드 현상이 일반 크기의 디스크 차량보다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측방 충돌 경고 들어옵니다. 운전 초보뿐만 아니라 경력자라고 해도 후측방 충돌 경고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인데,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바로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 데는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후방 충돌 경고의 경우 후진으로 출차할 때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후방 시야로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를 파악하기 힘들 때 후측방 충돌 센서가 다가오는 차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계기판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안전으로는 꽤 좋더라고요.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겠죠.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겨울엔 무엇보다 꿀 기능인 열선 기능 추가됩니다. 전좌석 가죽 시트로 바뀌면서 앞좌석엔 열선 기능 추가되죠. 버튼 시동 스마트 키는 굳이 일반 폴딩 타입 키처럼 차문을 열 때마다 일일이 꺼내서 문 열릴 버튼 누르고 폴딩 키 열어서 킥박스에 키 꽂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버튼 눌러서 시동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 기능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별개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가 동승자 눈치 봐가며 온도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적용됩니다. 요즘 뭐 후방 카메라 없는 차가 없죠. 후방 카메라의 경우 차량 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을 꺾는 대로 주차 라인까지 이동합니다. 전방 주차 센서 역시 첫 차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인데요. 괜히 돈 아끼겠다고 전방 주차 센서 안 넣었다가 앞범퍼라도 끊긴다면 그 돈이 더 나가겠죠. 전방 센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쓰는 일반 오토 크루즈 컨트롤 들어옵니다. 크루즈 컨트롤 세팅한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위아래로 올리며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에서는 쓰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멋대가리 없었던 5인치 모노 액정이 8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뀝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확 바뀌죠. 그와 함께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 블루링크도 들어오는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미리 차량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차량에 미리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사용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피커 6개였던 기본 오디오가 7개의 JBL 스피커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막기가 들어도 음질이 좋아진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단점입니다. 가격 상승 보이시나요? 무려 563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래서 아이서티가 안 팔리는 거죠. 프리미엄이 스타일에서 뭐 마이핏이니 뭐니 하는 거 다 때려박으면 프리미엄 되는 거 아님? 네, 아닙니다. 스타일에서 마이 익스테리어 핏, 마이 인테리어 핏 플러스, 마이 컨비니언스 핏 플러스, 마이 스마트 핏 베이직, 내비게이션 패키지 하면은 2,430만원인데요. 프리미엄이 2만원 싸기는 하지만 이 두 개 간의 옵션 차이를 보면 스타일 조합엔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 럼버 서포트,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 프리미엄은 오토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주차 센서만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차라리 2만원 더 주고 스타일 조합으로 가는 게 낫죠. 만약 프리미엄에서 최소한 통풍 시트라도 넣고 싶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96만원짜리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96만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 안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레스트, 뒷좌석 암레스트 정도만 있지 뒷좌석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지금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줘도 뒷좌석 열선 시트조차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서티가 경차가 아니잖아요. 아반떼와 똑같은 270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인데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를 넣을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 차가 패밀리카로 쓰일 차는 아닐 수 있어도 옵션이나 실내 재질 구성, 멀티링크 생각하면 또 못 쓸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뒷좌석 열선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돌아서게 됩니다. N9입니다. 2,556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128만원 올랐습니다. 204마력의 27토크인 1.6 터보 엔진 들어옵니다. 코나도 같은 1.6 터보 엔진이긴 하지만 걔는 177마력이죠. 1.6 아반떼가 123마력인 것을 생각하면 아이서티의 1.6 터보 엔진은 거의 뭐 2배에 가까우니까 정말 고스펙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9의 전용 외장 디자인이 들어가고 특히 내장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바로 버킷 시트와 메탈 페달입니다. 128만원에 엔진 스펙 바뀌고 시트 바뀌는 거 생각하면
뭐 그럭저럭 괜찮은 등급인 것 같긴 해요. N9 단점은 그 외에 편의사항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혹시나 했던 뒷좌석 열선 시트는 결국 들어오지 않죠. 다음은 i30 1.4 스타일 트림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인 마이핏 옵션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 익스테리어 핏은 108만원인데요. 풀 LED 헤드램프와 LED 후미 등 17인치 휠을 넣어서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외장 디자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결국 넣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겉멋과 안전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넣으셔야겠죠. 차파고가 생각하는 마이 익스테리어 핏 옵션 점수는 별 3개입니다. 마이 인테리어 핏 베이직입니다. 54만원이고요. 직물 시트와 우레탄 스티어링으로 아쉬웠던 내장 재질을 채워주는 옵션입니다. 인조 가죽 시트도 들어오면서 앞좌석도 열선 시트로 바뀌죠. 스티어링도 가죽 열선 스티어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어도 가죽으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전자석 가죽 시트에 스티어링까지 바뀌니까 이 정도 가격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죠. 차파고가 생각하는 마이 인테리어 베이직 추천 점수는 별 5개입니다. 이거는 꼭 넣으세요. 그러면 마이 인테리어 핏 플러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33만원으로 79만원 올랐고요. 여기서 79만원을 더하면 천연 가죽 시트와 운전석 전동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추가되는데요. 특히 천연 가죽 시트의 경우 재질도 재질이지만 글램 버건디나 인디고 블루로 내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동 시트의 경우 메모리 시트 기능은 안 되지만 럼버 서포트가 되니까 좋고요. 통풍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 같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79만원이나 더 줘야 한다는 게 좀 아쉽죠. 특히 통풍 시트가 여기에 묶여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픕니다. 차파고의 마이 인테리어 플러스 추천 점수는 별 3개입니다. 다 좋은데 너무 비싸서 별 2개 뺐습니다. 마이 컨비니언스 핏 베이직입니다. 69만원이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하이패스 룸미러가 추가되는데 이거 가격이 좀 그렇죠. 현대 기준으로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25만원, 하이패스 시스템이 25만원 정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도어 포켓 라이팅을 무려 19만원에 파는 셈입니다. 너무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비자들은 스마트키 하나 때문에 이 옵션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끼어 팔기인데요. 정말 너무하지 싶어요. 차파고의 마이 컨비니언스 핏 베이직 추천 점수는 별 2개입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현실이 아쉽네요. 여기서 34만원을 더 주면 동승석과 뒷좌석 창문이 원터치로 업다운이 가능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기능 추가되고요. 이것만 넣어주기에는 좀 머쓱했는지 스마트키로 모든 창문을 열 수 있는 리모트 윈도우 컨트롤 기능 추가해줍니다. 여름에 푹 쪄버린 차 안 열기를 빼낼 때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굳이 사람이 들어가서 창문을 열 필요가 없으니까 좋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34만원이나 더 추가해서 파는 게 좀 너무하지 싶습니다. 만약에 컨비니언스 베이직에 이 모든 걸 다 추가해서 69만원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딱히 추가된 거 없이 모듈 몇 개 달아주고 33만원이나 더 받는다는 건 그냥 이거 팔기 싫다는 뜻이죠. 차파고의 마이 컨비니언스 핏 플러스 추천 점수는 별 0개입니다. 굳이 없어도 될 옵션들이고 차라리 그 34만원 추가하실 돈으로 다른 옵션들 올리시는 게 나아요. 마이 스마트 핏 베이직은 69만원인데요. 가장 합리적이고 쓸모있는 옵션만 모아둔 게 바로 이 마이 스마트 핏 베이직입니다. 안전운전에 많은 역할을 하는 후측방 충돌 경고와 오토홀드를 지원하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으로 보나 편의로 보나 이거는 꼭 넣어야겠죠. 차파고의 마이 스마트 핏 베이직 추천 점수는 별 5개입니다. 여기에 142만원 추가하면 앞에서 아쉬워했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추가되는데요. 운전자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고 날 확률을 확 줄여주는 옵션들이죠. 거기에 완전 전차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되고 계기판에 있던 3.5인치 모노 LCD가 4.2인치 컬러 액정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현대 스마트 센스의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싼 건데요. 소나타의 경우 후측방 충돌 경고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끼워서 64만원에 팝니다. 그런데 i30는 소나타 가격의 2배인 142만원이나 더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i30가 안 팔리는 거예요. 옵션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살 리가 없죠. 차파고의 마이 스마트핏 현대 스마트 센스 추천 점수는 별 2개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를 너무 좋아하는 저희지만 이 가격에는 절대 달고 싶지 않아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